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사실 화이자 외에 네로라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관련 임상은 총 97건.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 있는 백신은 10개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선두그룹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모더나인데요. 오늘은 선두그룹의 코로나 백신을 전격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 제품이 초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각각의 백신부터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BNT1626B2입니다. 화이자가 독일의 바이오벤처인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화이자는 너무 유명하니까 패스하고요. 바이오엔텍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설립된 바이오벤처로 메신저 RNA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2008년 화이자와 독감 백신을 개발을 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하게 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의 제너 연구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AZD1222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은 JNJ78436735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만드는 백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임상에 들어가 화제가 됐던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mRNA1273입니다. 모더나는 2010년 설립된 신생기업인데요. 캐나다 출신의 줄기세포 학자인 데릭 로스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입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계열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핵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에 넣어서 몸속의 중화 항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달라붙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게 하는 겁니다. 메신저 RNA 백신은 바이러스 대신에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메신저 RNA를 인체에 넣는 건데요. 몸에 주입하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발현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벡터라고 하는 인체에 해가 없는 바이러스 껍질에 코로나19 스파이크 유전자를 조합해 만든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신저 RNA 백신은 기존 바이러스 백신에 비해 백신 생산 속도가 빠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메신저 RNA 백신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기술을 활용해 승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안전성 등의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이 가장 빨랐던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올 5월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임상 1상은 모더나가 가장 빨리 시작했는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화이자와 모더나가 7월 27일 같은 날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모더나가 7월 9일로 임상 3상 시작 시점이 조금 빨랐는데 임상 프로토콜 변경 등을 이유로 임상 일정을 20일가량 연기했습니다. 화이자가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니 같은 날 임상을 시작한 모더나도 곧 발표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모더나가 11월 말에 첫 번째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임상 3상 진입이 늦었던 건 존슨앤존슨입니다. 지난 9월 시작했네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가장 먼저 임상 3상을 시작했지만 중간 발표 시점은 화이자에게 뒤처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상 도중에 임상 시험 참가자 한 명이 척추염증 장애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미국 시간으로 지난 9월 8일 임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백신과 이 부작용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FDA가 10월 23일 임상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임상 중단은 존슨앤존슨도 겪었습니다. 가장 늦게 임상 3상을 시작했는데 악재를 만난 거죠. 존슨앤존슨은 임상을 시작하고 한 달 만인 미국 시간으로 10월 12일 임상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뇌졸중 증세가 보여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뇌졸중과 백신과의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서 10월 23일 임상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그 백신 임상 참가자가 최소 3만 명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는 3만 명을 딱 맞췄습니다. 가장 규모를 크게 잡은 곳은 존슨앤존슨인데요. 6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이자인데 4만 명을 잡았습니다. 화이자는 11월 8일 기준 43,538명이 임상 3상 참가자로 등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일단 화이자와 모더나가 같은 날 임상을 시작했고 반면 임상 규모가 모더나가 더 적기 때문에 임상 3상은 모더나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먼저 중요한 요소는 접종 횟수인데요. 환자 편의성은 물론 제품 비용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리한 건 존슨앤존슨입니다.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는 2회 투여를 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회 접종과 2회 접종을 놓고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요. 임상 결과 2회분이 1회분 투약보다 효능이 컸다며 2회 접종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가장 가격 경쟁력이 좋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1회분이 3에서 4달러 정도로 결정됐습니다. 2회 접종하면 8달러, 우리 돈으로 9,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존슨앤존슨은 10달러, 우리 돈으로 11,000원 정도의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가격제가 좀 나갑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게 바이러스 백신인지 아니면 핵산 백신인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회 접종에 19.5달러, 우리 돈으로 21,700원, 2회 접종하면 39달러, 우리 돈으로 43,000원 정도 됩니다. 가장 비싼 건 모더나 백신인데요. 1회 접종 가격이 32달러에서 37달러, 우리 돈으로 35,000원에서 41,000원 정도입니다. 2회 접종해야 되니까 가격은 64달러에서 74달러로 늘어납니다. 71,000원에서 82,000원 정도 되겠네요. 최근 국내에서도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 보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효능이 떨어져 물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부분도 바이러스 백신이냐 아니면 핵산 백신이냐에 따라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베터 백신 계열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2에서 8도씨에서 냉장 유통해야 합니다. 반면 모더나의 백신은 영하 20도씨에서 냉동 유통해야 합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더 까다로운데요.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백신을 해동하면 2일 동안 냉장 보관할 수 있고요. 당초 모더나도 초기에는 영하 70도씨에서 보관하는 백신을 개발했었는데 현재는 영하 20도로 변경을 했고요. 해동 후에도 일주일 동안 냉장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관 면에서는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 4개의 코로나19 백신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최종 결승선은 어떤 업체가 가장 먼저 들어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약방이었습니다.